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매매 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매매 스타일을 묻는 건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보통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 짝꿍댕이 패턴 주로 사용합니다. 저는 밥그릇 패턴으로 단타 칩니다. 혹은 밥그릇 패턴으로 스윙 매매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맞잖아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짝꿍댕이 패턴도 돌파할 때 사는 돌파 매매가 있고, 눌렸을 때 눌림 예측, 돌려 세웠을 때 눌림 돌파, 그리고 돌파하고 눌렸을 때 돌파 눌림, 여러 가지 매수 급소들이 나오는데 이런 매매가 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짝꿍댕이 패턴 중에서 주로 돌파를 노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스캘핑, 단타, 스윙, 중장기 다 이거 뭡니까? 기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매매 기간. 내 매매 스타일을 이렇게 기간으로 나눈다? 사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기간이 아니라 차트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떤 매매 하세요? 이런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기술적 매매의 큰 두 줄기가 뭐라고 그랬죠? 눌림목하고 돌파라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하셔야 돼요. 나는 눌림목 매매를 하겠다. 그 다음 기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법 중에 나는 짝꿍댕이, AF, 돌파, 트랩을 주로 사용하고 이 패턴 중에 눌림을 주로 노린다. 그리고 캔들 차트는 1분, 5분, 15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나는 일봉을 주로 본다. 그리고 단타, 마디, 추세 중에 나는 마디 매매를 한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이게 뭐냐? 매매 스타일이죠. 다른 얘기로 이게 매매 정체성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확실히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고 매매를 하니까 계속 발전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매매 스타일을 정립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자, 디테일할수록 정확한 리뷰가 가능해요. 그럼 정확한 리뷰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매매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나의 문제점이 뭔지가 파악이 되고 그 얘기는 나의 성장이 금방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매 스타일을 확실히 정하고 매매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매매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 차트가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1분 차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점선은 저항 라인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진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지받는 거 보이죠? 그래서 컷을 여기다 두고 직전 고점에서 익절을 한다. 손익비 괜찮죠? 이런 매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승 추세가 강하고 허리가 여기 두 번째 라인이 되겠죠? 이 허리 라인에다가 손절 라인을 두고 전고점 한번 돌파해서 두 번째 저항 라인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익절을 이 정도에 두고 컷을 여기다 두고 하는 매매도 가능할 거고, 세 번째로는 여기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다가 손절 라인을 두고 길게 최소 이 정도까지는 내가 보겠다. 이런 매매도 가능하겠죠? 자, 1분 차트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매매가 가능해요. 매매 구간이 다 다른데 이름을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단타, 마디, 추세. 이거를 이름을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그냥 짧은 매매, 중간 매매, 긴 매매 이렇게 붙여도 되고, 1단계 매매, 2단계, 3단계 매매 이렇게 하셔도 되고, 결국 지금 어떻게 나눈 겁니까? 매매 구간에 따라서 나눠본 거예요. 이렇게 짧은 구간을 중점적으로 두고 매매하는 거를 단타 매매, 저는 이렇게 나눈 거고,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매매 구간을 넓혀서 이렇게 매매하는 거는 마디 매매, 더 넓혀서 매매한다 추세 매매. 이렇게 단타, 마디, 추세 매매 구간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럼 단타 매매 다시 볼게요. 손절을 여기다 두고 여기서 익절을 합니다. 자, 이 매매가 이 캔들 5개 정도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이제는 10초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캔들 5개 나오고 익절을 했어요. 그럼 시간이 얼마 걸렸죠? 50초 걸렸죠? 1분이라고 한다면 5분 걸렸고, 월봉이라고 한다면 5개월이 걸렸어요. 즉 아까 제가 예를 들 때 이 차트가 1분봉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타 매매라고 하니까 굉장히 짧은 매매 같지만 이 차트를 1분이 아니라 뭐 주봉, 월봉으로 보면 굉장히 긴 매매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스캘핑이다, 뭐 스윙이다, 이게 시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매매 스케일, 즉 매매 구간에 따라서 단타, 마디, 추세 이렇게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매 시간에 대한 건 내가 이 차트를 1분으로 볼 것이냐, 일봉으로 볼 것이냐, 월봉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매매 기간이 나오겠죠.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것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캔들 차트로 볼 것이냐, 이것만 정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마디 매매도 한번 볼게요. 캔들이 20개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손절을 걸고 여기서 익절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캔들 20개니까 10초 봉으로 내가 이 차트를 본다 그러면 3분이 걸릴 거고 월봉으로 보면 20개월이 걸립니다. 어느 캔들 차트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3분에서 몇 년까지도 걸리죠. 추세도 한번 볼까요? 캔들 100개가 나왔다. 10초 봉으로 보면 17분, 월봉으로 보면 무려 8년 정도 걸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어떤 매매 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단타 칩니다. 저는 스윙 매매하는데요. 이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저는 1분에서 추세 매매합니다. 저는 일봉 차트에서 마디 매매합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1분봉에서 자 여기서 자 이제 이게 일봉인데 여기서 이제 분봉을 보니까 요런 이제 차트 모양이 그려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분봉에서 사서 뭐 손절을 여기 두고 컷을 익절을 여기다 합니다. 자, 이건 이제 단타 매매라고 하는데 여기서 샀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저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쭉 급등을 했어. 그래서 일봉을 딱 보니까 여기까지 열려있네. 이 패턴이 비슷하네. 그래서 원래는 여기 뭐 한 예를 들어서 2%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일봉을 보니까 한 30% 먹을 자리가 있네. 그러니까 일봉에서 단타 매매를 하는 거죠. 1분에서 단타를 하다가 욕심이 생겨서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매매 스타일을 정하셨으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일단은 한동안은. 근데 이제 매매하면 할수록 이제 보이는 게 많다 보니까 짧게 보고 들어갔는데 막 길게 홀딩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단타로 들어갔는데 컷을 여기 잡고 여기서 익절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요만큼 내가 감당하고 수익은 이만큼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욕심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컷되고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타로 들어갔다가 뭐 마디 추세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왔다 갔다 하면 반대로 짧게 익절을 하려고 하는데 컷을 여기다 둔다? 막 이렇게 흔드는데 컷도 안 하고 이거는 손익비가 맞지 않죠? 이런 매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섞이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섞이면 안 돼요. 특히나 이제 손익비를 신경 써야 돼요. 컷은 이만큼인데 익절은 요만큼? 이거는 이제 웬만하면 하시면 안 되고 반대로 컷은 요만큼인데 익절은 이만큼? 이것도 물론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지만 예외는 있어요. 그 예외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상승 마디가 나왔어요. 여기가 이제 허리입니다. 근데 허리를 이탈했어요.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오죠. 그러면 얘를 이제 트랩으로 볼 수 있어요. 트랩은 강력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내가 단타로 여기서 익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트랩 패턴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다음 좀 더 길게 볼 수 있어요. 즉 예외는 이럴 때만 가능해요. 손절은 짧고 익절은 긴 이런 경우는 첫 번째 이런 트랩이 나왔을 때, 두 번째는 대량 거래가 나왔을 때, 세 번째는 오랜 시간 지지를 받고 턴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두 가지 했어요. 캔들 차트를 뭘로 볼 것이냐, 그리고 매매 구간을 어떻게 내가 설정할 것이냐. 이 매매 구간은 여러분 경계가 애매할 수 있으나 여러분이 일관성만 지키시면 돼요. 이 일관성을 지키시려고 노력하시면 된다.
저는 단타, 마디, 추세 이렇게 나눴지만 여러분 뭐 두 가지로 나누셔도 되고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 구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래서 아직 이 매매 스타일을 정립하지 못했다 하신 분들은 빨리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마디 매매다 그러면 자 차트야 뭐 여러분 1분 차트를 보시든 15분 차트를 보시든 보시면 되고 구간을 여러분이 주력으로 보는 구간을 딱 설정해서 손익비를 먼저 계산을 하고 이 영역 안에서 AF 패턴이 나오든 짝꿍댕이가 나오든 요 정도 범위를 딱 정해놓고 매매를 하시는 거죠. 근데 마디 매매로 들어갔는데 뭐 대량 거래가 터진다거나 트랩 패턴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굳이 익절을 짧게 가져갈 필요는 없겠죠. 길게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마디 단타 추세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특히나 초보일수록. 그리고 절대 안 되는 거는 컷을 길게 두고 익절을 짧게 두고 이런 손익비가 안 좋은 매매는 물론 이제 예외도 있지만 초보분들은 절대로 하지 마셔라. 손익비를 항상 생각하셔라. 자, 너무너무 중요한 매매 스타일, 매매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내 스타일을 내가 정하지 않았다 하신 분들은 꼭 이번 기회에 디테일하게 한번 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